안녕하세요. 리소메듀 영어과 대표원장 최순영입니다. 오늘은 5강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동사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동사의 종류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강의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동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일단 동사의 종류를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배운 동사의 종류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었어요. 마지막 오늘 배울 조동사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세 가지 이렇게 동사의 종류를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마무리예요. 동사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종류에는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다. 근데 이 동사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4강에서 배운 시제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오늘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조동사는요, 문장에서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게 조동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동사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조동사가 오고 그 뒤에 동사를 써주셔야 해요. 결국은 조동사는 완벽한 동사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뒤에 올 핵심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풍부하게 해주는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능력 허가의 표현을 하는 조동사 can, 추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조동사 may, 의무 조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조동사 must와 기타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나눠보면서 우리는 조동사를 할 때는 의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고 갔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일 먼저 일단은 조동사에 대한 우리의 오늘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동사 의미, 그리고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가 앞에서 이미 어느 정도 훑었고요. 그리고 자주 쓰이는 조동사를 상황에 맞게 알맞는 의미에 따라서 넣어주는 거. 그 다음 조동사 조합과 표현 차이를 구별한다. 어떤 조동사를 썼을 때 이런 의미, 저런 조동사를 썼을 때는 또 다른 의미, 이렇게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알자입니다. 제일 먼저 능력. 허가 표현의 조동사를 할 건데요. 이전에 우리가 계속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건 조동사 뒤에는 그냥 조동사 단독으로 못 쓰인다 했죠? 동사가 와줘야 합니다. 근데 오더라도 뭐가 와야 한다? 동사 원형으로 와야 합니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줘야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능력 허가 표현을 나타내는 조동사에는 뭐가 있냐? can과 could가 있습니다. can 우리가 제일 자주 쓰이는 표현 I can swim 있잖아요. 나는 수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을 나타내는 거 Can I go now? 나 지금 가도 될까요? 허가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우리가 can을 씁니다. 이 can의 과거형으로 could가 있는데요. 조동사는 과거형이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의미적으로 과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 시제로 진짜로 할 수 있었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과거형의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공손한 표현, 그러니까 존댓말을 쓰는 표현 같은 그런 것을 나타낸다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can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도 좋다라는 능력 허가를 나타내는데 얘의 과거형이 could가 있고 could로 쓰게 됐을 때는 과거의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공손한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문 조금 보면 우리가 여기는 이미 했죠. 과거 시제로 가볼게요. I could ride a bike when I was 5. 내가 5살이면 시제가 과거잖아요. 5살이던 시절에 자전거를 탈 수 있었어. 그러니까 과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can이 오기는 힘들어요. 과거형이 명확하게 있는 동사니까요. 그래서 could가 쓰이는 거고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들 계속 동사 원형 쓰고 있어요. 혼자 단독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억하셔야 되고 C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쓰셔도 돼요. 근데 Can you help me보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을 쓰고 싶다면 Could you help me로 가주셔야 합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서 이번엔 추측,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동사 may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건 변하지 않고요. may 같은 경우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가능성과 허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can도 가능성과 허가인데 약간 능력과 허가라고 보시면 돼요. can은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좋다. 근데 may는 가능성, 뭐뭐일지도 몰라 정도고 또는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나타냅니다. 이 may의 과거형은요, might죠. might인데 과거 시제로 쓰기도 하지만 may보다는 조금 더 약한 추측으로, 더 약간 확신이 없는 추측으로 쓰는 게 might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He may be at home. 그는 집에 있을지도 몰라. 근데 확신 없죠. 모른대잖아. 있을지도 모른대. 거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약한 추측, she might come late. 늦게 올 것 같은데 늦게 올지도 몰라. 근데 진짜 확신은 없어. 이 may보다 might가 조금 더 약한 추측, 그러니까 나는 거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뉘앙스 차이입니다. 뉘앙스 차이.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의무 조언입니다. 우리 must 자주 보죠.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얘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must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게 have to예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똑같은 의미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주어에 따라 have to도 되지만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to를 씁니다. 요거 같이 기억하세요. has to. 그리고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다, 마찬가지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표현이기는 한데요. 얘보다는 약해요. must have to보다는 should는 약간 권고, 권장, 조언 정도예요. 그러니까 You must do your homework. 너 무조건이야. 반드시 숙제해야 돼랑 You should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해야 돼랑은 의미가,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아예 달라요. 나가 숙제 안 하면 큰일 나. 큰일 날 것 같아. 엄청 혼날 것 같아. must고요. should는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 공부 좀 이해 잘하려면 숙제를 하는 게 더 나아. 숙제를 한번 해봐. 의 형태의 should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의무 조언을 나타내기는 하나 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must나 have to는 똑같은 의미로 가셔도 되는데 should 같은 경우는 아예 동일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더 약하다. 그래서 조언이나 권장을 나타낸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보시면 You must wear a seatbelt. 뭐 해야 된대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 매야 한답니다. 안 매면 안 되죠. 벌금 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규칙에, 법칙에 어긋나는 것들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must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끝내야만 해. 안 끝나면 좀 뭔가 있나 봐요. 그래서 have to를 씁니다. 근데 should는 조언의 의미로 많이 쓰다 보니까 you should drink more water. 너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마시는 게 좋다. 권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must 해야 한다. have to도 해야 한다. should도 해야 한다. 이기는 하지만 약한 거,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거는요. need to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You need to, I need to. need to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처럼 보입니다.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보다 need to 말고요. 부정의 의미를 좀 하고 갈게요. 부정의 의미가 아마 여기에 있네요. 여기서 바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 어차피 조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조동사가 오는데 부정은 그 사이에 not을 붙여서 옵니다. not을 붙여서 오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요. 이게 부정의 표현입니다. 반드시 not의 위치는 누구 뒤에 온다? 조동사 뒤에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른 표현이라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hould, must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하면은 must, not으로 쓸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have to 같은 경우에 부정문은 어떻게 쓸 건데? have not to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거다. 얘는 don't, 잠시만요. don't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must not인데 have to의 반대말도 그러니까 must not이 되는 겁니다.
don't have to는 의미가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바꿔 쓸 수 있는 게 don't need to 동사 원형이 돼요. 이 to 뒤에는 다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와요. 제가 여기에 부정형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넘어와서 설명드렸는데 아예 이걸로 갈게요. 얘 must의 반이어는 뭐로 간다? must, not으로 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have to의 반이어도 must, not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don't have to. don't지만 앞에 주어에 따라 doesn't도 올 수 있는 거죠. doesn't 오고 have to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don't, doesn't, need to 이렇게 씁니다. 마찬가지 동사 원형으로 쓰고 똑같은 의미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should의 반이어는 뭔데요? 마찬가지예요. 얘 말고는 다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시면 됩니다. should not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 밖에 조동사를 말씀드리는데요. 그 밖에 조동사로 뭐가 있냐? 우리가 4강에서 시제하면서 미래 시제 했잖아요. will을 했었죠. will도 뒤에 뭐가 와요? 조동사니까 걔도 동사 원형이 옵니다. will도 알고 봤더니 조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이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will 같은 경우도 뒤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데 얘의 부정형은 will not, would not입니다. 근데 will not은 부정해서 여기 축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want로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아예 여기다가 제가 조동사는 부정하고 싶을 때 조동사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인다. 그리고 나서 뭐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가 부정문. 의문문은 어떻게 올 거야? 의문문은 조동사가 먼저 올 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올 거예요. 이게 의문문이에요. 그럼 앞에서 배운 can이나 may나 must나 have to나 그리고 should나 동일하게 흘러갈 건데 여기서 보시면 will, would 할 것이다, 하곤 했다 해서 부정형 will not, would not, not이 조동사 뒤에 붙었죠. 의문문은 will you, w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올 겁니다. 자, shall은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런 것도 있구나. Shall we dance? 춤출까? 라는 제안의 표현을 나타내는 조동사인데요. 마찬가지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붙을 거고요. 의문문 아까 했죠? Shall we dance? 할 때 shall we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had better이요. had better를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이 친구 동사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핵심이 되는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그러면 had better 뒤에는 동사 원형이 반드시 와줘야 되고 하나 더. had가 왔다고 해서 과거형이냐? 과거형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과거형 아니고요. 그냥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아까 should 기억하시나요? should랑 비슷하죠. 권유, 권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 조동사라고 생각하면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는 게 부정형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had better 뒤에 not이 붙어 있는 거 보이나요? had not better이다 아니다? 아니다. hadn't better이다? 아닙니다. had better not으로 not을 뒤에다가 붙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문문으로 딱히 두고 있지 않아요, 이 친구는. 그 다음 used to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상태 습관을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얘도 use가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 동사인데요.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됐을 때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조동사의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부정을 하고 싶을 때 used not to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use라는 걸 동사로 두고 부정을 해요. didn't use to 이렇게요. 근데 뭐뭐 하곤 했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상태나 습관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을 어떻게 해요? didn't로 하죠. 그래서 used가 온 겁니다. 과거 시제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didn't use to 뭐뭐 하지 않곤 했다라고 가는 거고요. did you use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동사인데요. 조동사 여러분이 헷갈릴까 봐 한 번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라고 했죠? 방금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 조동사는 핵심이 되는 동사라기보다는 동사 원형의 의미를 사실상 그 문장의 핵심이 되는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주려고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동사 단독으로 동사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동사의 우리가 종류에는 can이 있고 can의 과거형인 could가 있다. 근데 could는 과거의 의미로 쓸 수도 있지만 공손한 표현으로도 쓰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may가 있고 might가 있다라고 또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must가 있고 얘 같은 뜻인 have to가 있고 그리고 should가 있다. must랑 have to는 같은 뜻으로 봐도 무관하지만 should 같은 경우는 더 약한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했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볼게요. 밑으로. 이 밖에 다른 조동사를 했는데 우리가 will도 조동사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 would도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곤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그 다음에 한 거는 had better 했나요? had better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이었죠.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얘를 동사로 보실 게 아니다. had better 자체를 조동사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얘가 오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한 건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얘도 동사로 보는 게 아니라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해서 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shall이 있었네요. 그래서 shall 같은 경우는 제한의 표현으로 쓴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나누면 7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많은 조동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여러분이 가장 제가 꼭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당연히 이쪽 부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had better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 used to 그 다음에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will, would도 같이요. 그러니까 이쪽 세 개가 나한테 엄청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shall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순서를 우선순위를 잡자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은 드렸지만 얘네들의 부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친구들 부정은 다 뒤에다가 뭐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not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can not, could not, may not, might not, must not, should not, will not, would not, had better not, shall 도 not 을 붙이면 되는데 거의 부정 그쵸? 그러면 되는데 여기서 have to요. 그리고 used to요. 이 친구들만 부정이 좀 달랐습니다. have to 같은 경우는 반이어는 아니에요. 근데 부정문은 어떻게 생겼다? don't have to라고 쓴다 했어요. don't have to. 그래서 don't need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used to도 마찬가지죠. didn't use to로 우리가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정의 의미가 살짝 다른 친구들은 예외적으로 기억을 반드시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문문도 살짝 다른데요. Can I, could I, may I, might I, must I, should I, will I, would I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don't have to나 didn't use to는 그러니까 have to랑 used to의 의문문은요. 또 다르게 파생이 되는 거죠. 어떻게 파생이 되냐? Do I have to 이렇게 옵니다. 마치 have를 일반 동사로 보는 것 같죠. 마찬가지 used도 did I use to로 갑니다. use를 마치 일반 동사로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이 몇 가지의 예외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것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기본 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이 파란색 부분, 동그라미 파란색 부분을 기억하신 다음에 이 친구들의 부정형은 대체로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 그리고 의문문은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만 정리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can play the guitar. 그녀는 뭘 할 수 있대요? 기타를 칠 수 있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능력을 나타내는 뭐뭐 할 수 있다의 can의 표현이고요. He must go now. 그는 반드시 지금 뭐 해야 된다? 가야 합니다. 의무를 나타내고 있고요. I should not eat late at night. 나 밤에 늦게 먹지 않는 게 좋겠어. 권고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됐나요?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뭐 틀린 게 따로 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문법적으로 옳지 않는 것을 보랍니다. 문법적이에요. 의미적으로 옳지 않은 걸 보라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걸 보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제대로 왔는가만 잘 파악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랬더니 바로 보이는 게 뭐예요? 이 친구 2번이 되겠습니다. must goes가 아니라 뭐로 와야 된다? must go로 es를 지워야 했던 표현이겠죠. 답은 2번. 자, 주관식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보랍니다. 여기 보시면 동사의 형태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와 있으니까 조동사의 의문문 어떻게 쓴다? 조동사부터 먼저 쓰고 주어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한다라는 거니까 can you drive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되었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한 건 조동사, 동사의 종류가 모두 끝이 났어요.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오늘 배운 조동사가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동사까지 하면 우린 동사 끝. 그리고 나서 동사 특징이 뭐 있었죠?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동사 특징이었죠. 그런 걸 지금 거의 다 정리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거 쭉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간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올 거고 그리고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일 거다. 의문문은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올 거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도 프린트 배부 자료 받아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구나를 파악하시면 돼요. 조동사는 문법적인 문제는 기초에서 좀 나오고요. 뭔가 중고등 입시에서 조동사를 건드린다면 대체적으로 의미로 건듭니다. 회화에서도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조동사의 역할은 내가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에 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뭔가 문법적 의미에만 꽂혀 있기보다는 조동사가 어떤 의미인지 진짜로 내부적인 그 문장의 의미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강의는 수동태예요, 여러분. 수동태까지 하면 동사 진짜 끝나요. 동사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한테 큰 틀을 잡아주려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랑 조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했거든? 근데 뭐 해서? 이 조동사를 동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얘네를 가지고 뭘 파악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두 가지 시제를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를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로 태를 파악할 수 있어. 이 태라는 게 다음 시간에 배울 수동태입니다. 동사를 통해서 태를 볼 수 있어.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걸 하면 동사의 특징은 어느 정도 다 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동사의 종류를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